다음 초청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노보 시장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더 밀크 손재곤 대표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손재곤 대표님은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가치 있는 테크 정보를 신선한 우유처럼 매일 전달해주는 테크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미국 현지에서 전합니다. 손재곤 대표는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문화일보, 전자신문 기자를 역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밀크의 손재건입니다. 오늘 저는 2021년 실리콘밸리 로봇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매경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2016년부터 2013년도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스탠퍼드 대 반문연구원을 지냈고 파괴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더 밀크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테크 경제 미디어의 창업을 했고 대표로 있습니다. 아이가 2개입니다. 아이 2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서도 주요 연사분들께서 기조연설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2021년 올해가 이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 디지털 대항해, 로봇 대항해에 다수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봇 신문사의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굉장히 주제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렇다면 디지털 대항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항해 시대는요, 일단은 에이지 오브 디지털 디스커버리인데, 그렇다면 대항해 시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항해 시대는 우리가 예전에 지리상의 발견, 또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15세기, 16세기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에서 아메리카를 발견한 그런 시도, 지리상의 발견이라고도 했었죠. 그것을 대항해 시대라고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대항해 시대가 다시 21세기에 오고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때 대항해 시대로 인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원래 대항해 시대는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작정 서쪽으로 유럽에서 서쪽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견했던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 당시에도 보장이 된 것도 없었고, 또 어떤 뭐 대륙을 발견한다 이런 것보다 일단은 미지의 대륙을 찾아서 가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또 야심 이런 것들이 먼저 대항해 시대를 이끌게 됐는데요. 지금도 디지털 대항해 시대, 21세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대항해 시대, 또 새로운 영토를, 디지털 영토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디지털 대항해 시대로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바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지털 대항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신항로를 데이터에 위해서, 데이터의 바다 위에서 신항로를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핀테크, 로봇,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많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있고, 또 좁은 땅을, 그동안에 있었던 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 따먹기식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파이가 더 커지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도달하고 발견하면 임자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는 것이 그 기존의 경쟁과 지금 디지털 대항해 시대, 로봇 대항해 시대와는 다른 양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의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데이터의 바다 밑에는 AI, 5G, IoT,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기술인데, 지금은 거의 이제 개별 기술이라기보다는 기반 기술, 즉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있죠. 예전에
뭐 물, 관계, 불 이런 전구, 전기와 같은 그런 수준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로 IoT나 특히 데이터, 또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5G 이런 기반 기술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다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쟁이다, 경쟁이다, 이거는 이제 좁은 대륙에서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싸움이라고 하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하면은 경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이 바다 위에서 배를 띄워서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전쟁이나 경쟁의 시각이 아니라 이 발견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 많은 기업들이 넷플릭스나 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뭐 디즈니, 줌도 여기 실리콘밸리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항공모함처럼 예전에 이런 대기업들은 보통 공룡이라고 표현을 했죠. 머리가 작고 몸집은 크고 그리고 둔하고 그래서 이제 공룡 기업이다라는 거를 대기업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시가총액 1위부터 지금 여기 언급된 회사들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시가총액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이고 이들 기업들은 우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처럼 움직이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회사보다 기존의 스타트업보다 더 빠르고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대기업과 이런 실리콘밸리 대기업들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항공모함 안에 또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출격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비행기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모빌리티나 또 인공지능, 홈, 클라우드, 헬스케어, 로봇, AR, VR과 같은 각각의 영역에서 지금 출격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출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들이 과거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이 항공모함의 특징이 잘 웬만한 평지 풍파에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 총진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와 지금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과는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지의 대륙을 향해서 대항해, 디지털 해양해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대륙은 어딘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총진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그렇다면은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그렇고 또 많은 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어떠한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는지 크게 5가지 하드웨어 트렌드와 또 AI 트렌드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트렌드 그것이 이제 하드웨어에 연결이 되겠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가지 실리콘밸리 하드웨어 로봇 트렌드. 사실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트렌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드웨어 로봇에 초점을 맞춰서 최근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로봇 트렌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실리콘밸리 중심에 있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재밌을 텐데 그래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라스입니다. 라스, 예, 라디오스타가 아니고 예, 로봇 애저 서비스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미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IaaS 또는 뭐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개념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로봇 애저 서비스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비스로서의 로봇 그리고 로봇 클라우드와 결합된 하드웨어 로봇 이렇게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예가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로봇 택시 아니겠습니까? 로봇 택시잖아요. 로봇 택시도 자율주행차죠. 로봇 택시인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지도에 액세스를 하고 또 공간 정보를 이해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야말로 이제 로봇이죠. 이는 이제 자율주행 차, 로봇 택시뿐만 아니라
창고 자동화에도 쓰이고 물류 자동화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로봇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이미 이제 AWS 로봇 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것을 대규모로 개발을 해서 테스트로 지금 배포를 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클라우드 로봇이죠. 그리고 아마존의 AWS 로봇 메이커에는 이미 엔비디아나 퀄컴 또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오픈소스 로봇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ROS라고 있습니다.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구글도 여기 라스에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로보틱스 코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자동화를 위해서 로봇 솔루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오픈 소스죠. 그래서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사실 아마존과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화면에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결합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3강자라고 볼 수 있는 아마존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로봇 서비스를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면요, 데이터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통찰력을 로봇으로 보기 위한 또 통찰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이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겠죠. 그리고 로봇이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또 플랫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 애저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 아마존 같은 구글도 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창고를 이제 선택한다든지 또 보안 문제, 건물의 보안, 또 공장 자동화 이런 용도로 클라우드 기반 로봇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뉴스를 많이 보게 될 거고요. 향후 5년간 앞으로 수백만 건의 라스 로봇 애저 서비스, 라스가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부각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1번 트렌드로 이 라스를 꼽아봤고요. 이는 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 하면은 물론 하드웨어 로봇도 중요하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 특히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에서 나오는 이런 메가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콜라봇입니다. 이게 코봇이라고도 하고 콜래버레이티브 로봇, 이게 이제 협동 로봇 또 협업 로봇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두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뭐냐면은 사람과 로봇과 사람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고, 또 다른 기계와 함께 이제 로봇과 로봇 또 로봇과 사람 이렇게 같이 이제 협동해서 하는 것들이 협동 로봇 콜라봇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 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이제 뭐 로봇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그 말씀드렸지만 그 협력이 같은 로봇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봇도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이제 코봇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ABB 잘 아시겠지만 ABB의 유미라는 이제 로봇이 인간과 함께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이제 로봇이죠. 이런 것도 이제 콜라봇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죠. 헬라라는 중국의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이제 ABB 유미 써가지고 이제 부품을 조립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코마우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로라죠. 아우라죠. Advanced Use Robotic Arm이라는 그런 로봇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전 기술을 쓰고 또 레이저 스캐너, 또 터치식 감지 촉각 피부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작업자와 접촉할 때 속도와 힘을 늦출 수 있는 고성능 로봇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이제 단순 작업부터 고성능까지 로봇 콜라봇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콜라봇이 많이 작용을 하는 이유가 5G 때문이죠. 이제 5G가 레이턴시 지연이 지연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징인데, 이렇게 이제 콜라봇이 나오는 이유가 5G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및 그 대항해 시대의 바다가 이제 5G가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로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전 세계 지금 로봇 기계들이 지금 현재는 단일 로봇으로 돼 있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협동 로봇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의 개념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에센셜로서의 로봇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비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트렌드가 이제 주류로 많이 부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콜라보 트렌드 중에 하나죠. 이제 인간과의 콜라보를 하는 건데 청소 로봇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이제 밑에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이제 CES 때 발표했던 로봇이죠. 그 다음에 서비, 예, 이제 서빙하는 로봇인데 이것도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이거 지금 이 콜라보의 특징도 그렇고 에센셜 워커죠. 에센셜 워커로서의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을 돕는 개념으로서 이제 로봇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트렌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로봇도 국가가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 로봇 등록제인데 한마디로 이 로봇 등록제로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드론은 다 국가의 등록을 연방항공국이죠. 미국 연방항공국이죠. 거기에 드론을 등록을 하고 있고 총기도 미국에서는 뭐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데 그것도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도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가 등록하는 시스템이 나올 것이다. 이게 에센셜하고 아까 콜라보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원을 소독하고 이제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병실을 소독하고 또 환자를 좀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처방전을 전달하고 또 체온을 재고 또 피자와 샐러드를 배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로봇이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딜리전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딜리전 로보틱스 회사는 실제로 여기 보이는 사진인데요. 환자에 필요한 병실에 필요한 물품을 로봇이 배달하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에센셜로서의 로봇 또 이것도 이제 인간과 로봇이 콜라보하는 것이겠죠. 그런 개념으로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 지금 실리콘밸리의 구글 X 있지 않습니까? 구글 X에서 웨이모를 내놨던 구글 X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죠. 구글 X에서 다음 문샷 팩토리인데 다음 문샷으로 에브리데이 로봇이라는 이렇게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구글 X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고요. 구글 X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을 돕는 그래서 에브리데이 로봇을 개념으로 해서 지금 구글 X에서 요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큰 세 가지 트렌드가 콜라봇으로 인간과 인간 로봇과 인간, 로봇과 로봇이 같이 이제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콜라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트렌드로요. 마이크로 로봇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머블 로봇 스왑스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콜라보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제 로봇 하면 이제 큰 기계지만 더 마이크로한 로봇을 이제 로봇 스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단일 로봇이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는 그냥 일반 로봇이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하버드에서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로봇이 옹벽을 구축하거나 팀의 이제 댐에 이제 침식을 제어하는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드론에서 나온 건데 드론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마이크로 로봇이 가가지고 이제 서로 하면서 막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곤충처럼 하는 건데 곤충처럼 된 로봇이 서로 막 움직여가지고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요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킬로봇이라고 있습니다. 킬로봇이 이제 하버드에서 나온 건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1024개의 작은 로봇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자체 프로그래밍된 수행을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킬러봇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에서 나오는 이제 꿀벌봇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로봇 꿀벌 이게 특허가 나온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공동작업 로봇 꿀벌끼리 공동작업 해가지고 작물에 이제 뭐
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대규모로 되면 꿀벌이 개체 수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상쇄할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렇게 뭐 로봇 스왑, 또 마이크로봇이라고 제가 좀 디파인을 해봤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곤충봇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개체 수 감소, 또 실제로 작은 로봇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들에서 나온 것이고, 또 여기서 보시면 소프트 로보틱스도 좀 약간 비슷한 일정이죠. 뭐냐면 이거는 재료가 이제 유기체를 모방해서 만든 것들인데, 재료도 유연하고요. 사람이 살아있는 유기체, 뭐 지렁이라든지 문어, 이런 사람 손,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합니다. 이미 뭐 UCLA라든지 또 이탈리 이런 데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발을 뭐 문어를 복제한다, 문어 또 지렁이 같은 뱀 같은 거를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 인공 근육을 만든다든지 해서 뭐 밀폐된 공간, 또 잔해, 이런 것들을 이제 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알아낼 수 있고 작업을 인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소프트 재질로 된 로보틱스가 이제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봇, 그 다음에 소프트 로봇, 이런 것들 합쳐져 가지고 좀 더 곤충, 그 다음에 좀 더 인간을 모방한, 이제 자연을 모방한 로봇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자율 조립봇입니다. 셀프 어셈블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막 조립하는 그런 로봇이에요. 스스로 이제 조립도 하고 같이 이제 좀 이제 분해도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 스스로 하는 거죠. 이게 MIT에서 엠블락스라는 로봇 세트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의 일종이죠. 서로를 이제 블락끼리 식별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동하고, 또 서로 이제 뭐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엠블락스라고 이번에 MIT에서 개발을 좀 하고 있고, 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죠. 이게 이제 하려는 이유가, 서로 이게 커지면은 이 자체 조립 로봇을 스스로 이제 막 조립하고 의학이나 제조 건설업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마이크로 아주 작고 가젯이나 아니면 장난감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리고 인간이 못 들어가는 영역에서 로봇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큰 로봇이 못 들어가는 데는 자그맣게 조립해 가지고 딱 집어 들어가서 거기서 스스로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로봇들도 가능한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셀프 어셈블리 로봇은 그 자체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토이로 지금은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게 규모가 커지고 이 자체로 스스로 이제 움직이세요. 코딩하면은 스스로 움직여서 갈 수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봇에 대한 개념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프 어셈블리 로봇이고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 더스트예요. 이거는 좀 약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맴스죠. 미세 전자기기 시스템인 맴스인데, 이 맴스가 원자 수준의 이제 재료공학, 그거를 이제 스마트 더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스마트 더스트가 앞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컴퓨터를 최소한으로 축소시켜 가지고 모래알이나 먼지 크기로 축소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입자로 만들어 가지고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회로, 또 이제 이게 센서를 연결시켜, 회로와 센서를 연결시켜 가지고 필요에 맞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이게 와이파이랑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훅 불면 슉 벌어지거든요. 이게 더스트처럼 이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시스템인데, 이게 심지어는 이제 가속계, 또 그러니까 여기에 가속계 센서도 들어가고요. 또 뭐 배터리도 들어가고, 굉장히 뭐랄까, 마이크로, 그러니까 더스트처럼, 먼지처럼 작은 로봇이고 칩인데, 앞으로 많은 의학, 또 이제 환경, 이런 분야에서 또 우리의 또 앞으로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이 스마트 더스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지금 환경 문제, 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사진을 찍는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 또 황사, 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는
코비드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좀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요런 스마트 더스트가 앞으로 많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로 로봇 택시 대중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택시는 이렇게 뭐 죽스라든지 그다음에 크루즈, 웨이모에서 메이모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 올해 좀 재밌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죠. 뭐냐면 구글이 웨이모를 지금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용 캘리포니아에도 할 예정이고요. 또 모빌리티 클라우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이게 다 이제 로봇의 일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아마존도 아마존 지금 죽수에 투자를 했죠. 사실 인수를 했죠. 죽수 인수했고 리비안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앞으로 이제 아마존 고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입니다, 여러분. 그런 로봇 상점이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로봇 차에도 아마존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로봇 리테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로봇 차로 넘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도 이번에 애플카, 뭐 현대,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지만 처음에 자율주행 셔틀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애플의 로봇 시장 진출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그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뭐 아까 이제 그런 콜라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빌리티 클라우드 애저죠. 애저를 자동차,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이런 데 확산을 하고 있어서 주로 이런 빅테크,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보는 로봇의 디파이는 개념은 어떻게 좀 클라우드 베이스로 가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점도 로봇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로봇이고 그게 이제 더 확산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콜라봇 같은 게도 이제 삼성전자 그런 로봇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확장이 되고 있는 것들을 잘 이제 트렌드고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로봇 권리 또 로봇 윤리가 아주 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로봇이 이제 지금 아이들이 이제 불링해요. 이거를 이제 막 때리고 그냥 낙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로봇이 바이어스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로봇이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은 이제 인간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하고 로봇하고 이게 상호 교감을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로봇을 때린다거나 로봇을 싫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로봇 라이트 이런 것들이 부상을 할 것 같고 로봇 안의 윤리 이런 것도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일곱 가지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대항해 시대에 하나하나 다 테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머 싱으로 또 로봇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배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월 차지포인트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기업인데요. 차지포인트가 상장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로봇 얘기를 하면서 부품이나 배터리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개념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지포인트라는 이제 로봇 저런 충전소 회사예요. 이거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지만 이게 이제 로봇과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요 왼쪽 화면 제가 보이시는 왼쪽 화면은 차지포인트 이제 이제 전기차 주유소인 이제 충전소들의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충전소 맵이고요. 이거는 주유소 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유소 맵이에요. 주유소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전기차 충전소와 오른쪽에 보이는 주유소 이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만큼 충전소가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로봇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충전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 충전소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 충전소가 지금 차지 포인트가 확대를 하고 있고 요거는 좀 중요한 트렌드로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AI 트렌드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로봇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콜라봇이나 여러 가지 이제 로봇 트렌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수업 이런 그 프로세스의 또 디지털화, 그다음에 하드웨어의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쭉 진행이 됐고요. 이제는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풀 스케일로 또 빠른 스피드로 클라우드 사스형으로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3세대 클라우드 사스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0년대 온프렘이고 또 2000년대, 2010년대 데이터 센터나 IaaS에서 지금은 이제 펑션 애저 서비스로 각 분야별로 이제 애저 서비스가 되는 건데, 이건 이제 API로 다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비상장 기업이 예, 바로 이제 그 핀텍 회사인데, 핀텍 회사인 이제 스트라이브죠. 스트라이브 지금 이렇게 페이먼트 회사인데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3세대 AI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 스피드로 AI로 전환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장 규모가 나오고요. 이것은 리테일이나 트러블, 그다음에 여행, 로지스틱스, 오토모티브 어셈블리, 또 이런 것들에서 가장 큰 산업이 벌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이만큼 AI 산업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이 리테일, 여행, 그다음에 그다음에 교통이나 로지스틱스,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어셈블리, 공장이죠. 이런 분야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로봇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이 이만큼 커진다는 거고, 이 기반이 소프트웨어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림은 요 3분면에 있는 요 기업들부터 요 이제 직군부터 이제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거고, 이 말은 또 거대한 이제 로봇 산업이 거기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너럴 퍼포스 AI, 즉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로봇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이제 과거에는 로봇 소프트웨어들을 따로 이제 개발했는데 지금 오픈 소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오픈 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그 GPT-3, 그러니까 랭귀지도 이제 AI가 스스로 하죠. 그다음에 이미지 GPT도 만들어지고 마이크로스코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는 좀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드는 것도 로봇이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텍스트와 이미지를 서로 결합하는 로봇도 있는데, 이거 다 오픈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지금 계속 API 형태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30년까지 로봇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셔도 좋을 정도로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인공지능이 로봇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 핵심 트렌드고, 인공지능 또 소프트웨어, 로봇, 하드웨어 로봇들이 점차 결합되고 좀 더 콜라보레이티브하게 가는 것들이 좀 핵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더 밀크 앞으로도 밀크입니다. 아이들에게 예,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